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어제 이어서 뉴욕 증시는 반등을 이어갔고 뉴욕 증시 중에 이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의 기준은 뭐 다 다르겠지만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긴 하죠. 그러니까 굵직한 종목들, 뭔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돈도 꽤 벌 것 같고 또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면 항상 이렇게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반등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그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올라가는 기염을 통했고, 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밤사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우리 또 테슬라의 최대 주주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에 또 쏟고 있는 우리 신 PD에게 축하한다고 얘기했는데 썩 표정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뉴욕 증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월가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파 보여요? 눈 떠야 돼요? 아닌데 저 멀쩡한데? 오늘 약간 머리가 좀 부스스해서 그런가? 머리를 묶었는데 이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곱슬머리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머리가 부스스해요. 뭘 해도. 예, 여러분 저 아픈 거 아니고요. 멀쩡하고요. 예. 예, 앞으로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제품을 담뿍 써가지고 이런 잔머리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췌해 보이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화면이 굉장히 밝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 정도로 제가 하얗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메이크업을 항상 하고 오는데 입술 색깔도 지금 거의 안 나와서 진짜 아파 보이네요. 예. 저는 건강합니다. 예, 멀쩡하고요. 요새 좋은 거 챙겨 먹고 있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 올라가고 있고요.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58% 오르면서 어제 이제 딱 5,000선 턱걸이로 회복을 하고 오늘은 5,029포인트 선까지 조금 더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부진했어요. 근데 중반 들어서면서 상승 전환하고 나서 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2.45%로 굉장히 또 강한 랠리를 펼쳤고 국제유가가 또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했더니 다시금 배럴당 78달러 선 WTI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금값도 다시 지금 2,000달러 위에서 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4.3을 돌파했었던 움직임에서 다소 조금 진정을 하면서 4.2 중반선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4만 달러에서 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 저 어저께 그래서 비트코인 뉴스를 엄청 봤어요. 막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부럽습니다. 올해 10만 달러 거뜬하게 간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다양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소비가 약간은 주춤해졌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보였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계절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전월 대비 0.8%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0.4% 상승해서 12월에는 0.4%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감소세로 돌아선 거고요. 2023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전체 GDP에 항상 이야기하죠.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연말에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연초에는 덜 사지 않나요? 그래서 계절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가지고 경기가 후퇴한다 경기가 좀 경착륙이다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항상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죠. 고용지표는 견조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8,000명이 감소를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21만 2천 명으로 예상치가 22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하회했지만 또 전주 대비해서도 감소했고 여전히 고용은 탄탄. 견조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있더라고요. 요걸 보니까 21만 8,500명으로 지난주 수정치 대비해서 5,700명 넘게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그 22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가운데 종목들 실적 발표 있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보니까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코인베이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본장에서도 3%, 애프터마켓에서도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얼핏 들었는데 어떨까요?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실적 발표를 했네요. 주가는 11% 넘게 강한 상승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반도체 관련한 엔비디아의 수혜주다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가장 주인공은 나야나 했던 종목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6% 넘게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M7 종목 가운데 메타의 주가도 2%, 그리고 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는 좀 쉬어갔습니다. 특히나 구글의 주가가 2%대로 빠졌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총 3위 자리를 내주고 나서 더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된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중소형 인공지능 주식이 지금 랠리를 펼쳐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사운드하운드, 여러분 혹시 투자하고 계신가요? 사운드하운드, 이 기업이 자동차 생산이나 레스토랑 운영 등 이제 현장에서 음성 인식과 텍스트 변환 작업을 해주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로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운드하운드 투자로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취지. 이 가운데 주가가 60%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AI 신약 개발 회사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영상 개발 회사라고 보이는 나노엑스 이미징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40% 넘게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요새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 협력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또 추가적으로 올해만 한 170%인가 올랐나요? 네, 14%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또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버드바이저는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으로 주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 가이던스가 좀 약했고 향후 감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가운데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농기계 업체 디어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네요. 무슨 일일까요?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쉑쉑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는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쉑쉑 얘기하니까 아침부터 햄버거가 또 먹고 싶네요. 예,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맵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버크셔에서의 A주도 아닌 B주지만 드디어 버크셔에서의 B주가 종가 기준으로 $40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버크셔에서의 13F 공개가 되고 나서 사실 애플 주주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000만 주를 4분기에 매도를 했다. 전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가운데 1,000만 주를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소식 중에서 또
더불어서 나온 게 2021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의 비중을 좀 줄인 바가 있었죠. 근데 그때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매수하는 그런 행보가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뭐 분석으로는 계속 뭐 중국 쪽에서의 부진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애플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봐서 비중을 줄인 게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또 모르는 겁니다. 또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버크셔에서의 비주는 403달러 선 1.2% 올랐고요. 다른 금융주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JP모건 2%,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대 후반, 그리고 웰스파고가 무려 3%대 급등을 했고요. 시티그룹도 2% 올랐고 다른 중소형 관련한 기업들도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 가운데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4% 넘는 강세입니다. 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유주에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또 에너지주들을 우리가 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6시 이제 42분 막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학년 위원님이 저한테 버크셔 해서웨이를 1년 조금 전에 280달러 정도에서 미리 축의금 명목으로 너무 오래전에 주셨죠? 근데 그 가격대에서 지금 벌써 40% 넘게 올라가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신 한 주식을 줬는데 예. 그 당시에 280달러인데 어제 400달러 깼죠. 그쵸. 금년에만 13% 오르고. 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용을 잘한다라고 보기에는 올해는 약간 지금 아직은 성적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애플 주식을 1,000만 주 한 2조 원 조금 넘게 네. 팔았어요.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우리 그 얘기하는 토픽 중에 갖고 왔는데 보유 종목들이 이제 압축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잖아요. 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 들고 있는데 주가들이 오른 주가들은 없어요. 대부분 올해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했는데 아마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가 올해 13% 올랐다는 거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아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전통 주식들, 뭐 금년 들어서 특히 오늘도 은행주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버크셔 해서웨이 더하면은 여러분들 또 제가 자랑하는 걸로 한 주예요, 한 주. 한 주. 자랑하는 걸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어제는 이제 오픈북을 넘어서 저에게 아예 그냥 다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테스트를 매주 좀 주셨는데 가장 오늘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제 유튜브 토픽 그 정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 여앵커한테 무슨 영어 질문을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네. 뭐 요즘 아주 핫 토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treasury share, 트레저리 쉐어. 그다음에 share repurchase. 제가 이따가 메타랑 네. 그 코카콜라 그 재무 상태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온 걸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treasury share, share repurchase가 그 무슨 개념인가 이게? 뭐 모르면은 바보 아닌가요? 그런가요? 둘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고? 아니요, 뭐 알려주셔가지고 뭐 자사주에 대한 이제 매입, 소각 뭐 이런 뜻이라고 또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히 그냥 애플도 treasury share, share repurchase란 말을 쓰면 그게 share cancellation하고 똑같아요. 네. 뭐 99% 기업은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남겨놓는 경우는 있어요. 종업원들한테 이제 주식을 주려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게 그냥 소각으로 당연히 되고, 네. 일부 기업, 메타 같은 데는 자사주 소각이 표시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사면 살수록 그냥 상세가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어제 대한민국에서 되게 장 끝나고 톱니스 중에 하나가 금호석화에 대한 그 기존의 조카님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차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연합을 해서 네. 두 가지 주주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18%의 자사주를 들고 있는데 캔슬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면 아마 2월 말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장 먼저 영순위로 뭔가 보여야 되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미국에서는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이고 그냥 자사주를 사면 당연히 거긴 취소를 하니까. 그쵸. 미국에서는 취소를 안 하면 이사와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사회의 역할 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미국에선 자유스러운 개념인데 경영진이 최대 주주의 뜻을 받들어서 이사회도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단히 건전하지 못한 자본시장 행태를 보이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거 준비했습니다. 4분기 실적 지난주에도 리뷰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향 조정이 돼서 제가 요거 잠깐 얘기하고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진짜 미국을 증시를 이끄는 힘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녹아 있는 기업단에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관련돼서는 결국 그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은 되게 그렇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으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이제 그 분기에 돈을 벌면 그거 갖고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주주한테 바로 돌려주는 거고 길게는 이제 성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성장을 만들면 이제 주가가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성장을 만드는 건 설비 투자, R&D, M&A인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지난주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 주식 우리 그 청취자분들 많이 들고 가지고 계신데 계시죠. 2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한 1% 정도 판 건데 아직 그 예단을 하긴 좀 일러요. 이게 무슨 뭐를 시그널 하는 건지 아까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네. 그 우리 투자가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월가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지존인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 카파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테슬라의 AI랑 오토파일럿 그 헤드였어요. 그러니까 천재, AI 천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갑자기 테슬라를 떠나서 네, 저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는데 돈 뭐 워낙 많이 벌고 근데 오픈 AI 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그제 떠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딴 데로 가네요. 그래서 머스크 다시 밑으로 가는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눈여겨 봐야 되는 진짜 실리콘밸리의 AI의 대표 선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코카콜라가 어제 그저께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랑 메타의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면서 그 꾸준히 이런 회사들 자사주 매입 소각하잖아요. 어떻게 네. 반영이 되나. 코카콜라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되게 그래서 펩시랑 코카콜라가 비교가 되는데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근데 그동안은 장기적으로는 경영이나 주가 성과가 펩시가 좀 더 좋았는데 코카콜라가 조금 치고 나가면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네. 하나씩 좀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4분기 이거 펀드 스트레이트 우리 저 텀리 재미교포 월가의 뭐 제일 스타죠. 제일 잘 나가는 거 작년에 아닙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4,800 간다는 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짜. 예. 올 초에 좀 조정 뭐 5천선 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 하셨는데 6, 7군데 국내 증권사 작년에 임원들 소개시켜 줬거든요. 탐리를 텀리가 이렇게 뭐 그 아, 제휴를 뭐 하자. 근데 다 이 거절을 교수님께서 했어요. 미팅 탐리와의 인연이 또 있으시군요. 텀리와 공동 대표하는 분하고 제가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데 네. 그분도 교포인데 국내 증권사 7군데 소개시켜 줬는데 설명 후에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해야지 손을 훨씬 잡았어야 되는데 자기 그 회사들 투자가들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했을 텐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쉽네요. 그래서 네. 근데 하여간 그 일주 전만 해도 지금 뭐 4분기 실적이 다 좋아서 그걸 다 반영을 하면 4분기 기업이익이 0.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걸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2% 상승. 그래서 약간 가밍 내지 뭐 플랫 정도 예상하다가 지금 플러스 2%로 돌아서서 네. 상당히 좋다. 이런 점이
미국 주가를 지금 계속 뒷받침.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주가가 밀렸다가 수목 다 회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큰 것은 미국의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근로자가 얼마만큼 그 생산량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놀라운 게 그 4분기에 1년 전 대비 2.7% 증가를 했고, 네. 아까 4분기에 3.2%를 증가해서 지난 25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숫자. 근데 작년 3분기에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메타가 지금 2년 전, 1년 반 전에 25% 직원을 내보내고 거의 지금 신규 채용을 안 하는데 사상 최고의 이익에 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리콘밸리가 요즘 분위기가 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operational efficiency, 경영의 효율성. 그래서 이제 저커버가 처음 한 5분기 전에 그런 용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최고의 포커스는 생산성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근데 지금 잘 되는 기업들도 상시 구조 조정을 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뭐 어디가 몇백 명 내보냈다 뭐 그런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거꾸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2년 작년에 우리 기업은 작년이 제일 어려웠죠. 그쵸. 올해 약간 회복될 텐데 얼마만큼 긴장을 하고 있냐, 얼마만큼 주주를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냐, 임직원들이 대주주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미국을 하여간 뒷받침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되게 한 사람의 그 생산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아웃풋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숫자 말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되게 우리나라도 노동의 강도가 엄청 세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대표적으로 꼽히잖아요. 꼭 그런 거야. 제가 어제 삼성 임원 한 500분하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2시간이서 놀랬다 그러는데 미국은 점심을 샌드위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미국의 노동 강도가 그것도 이제 고 연봉을 조금 좀 받는 그렇죠. 분들의 그 노동 강도가 업무 세죠. 강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세죠. 집에서도 대부분 다 일하죠. 예, 받는 만큼. 52시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또 캡도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좀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 같은 데도 지난 분기에 한 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쓰냐.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게 어떻게 보냐 하면 막대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부터 이제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설비 투자, 캐펙스, R&D 투자,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래서 M&A는 빠졌어요. 네. 근데 이 막대 그래프 각각에 대해서 그 1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 회색은 그 옆은 2023년 1분기, 2분기, 네, 3분기, 네. 4분기. 그래서 이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설비 투자는 조금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은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대기업들은 요즘 뭐 그래도 이익이 막 엄청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설비 투자는 조금 허리를 쫄라매고 R&D는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걸 보입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 가운데 모여 있는데 보면 업앤다운은 좀 있지만 10% 이상 R&D는 계속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으로 모여 있는 게 배당인데 배당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분기도 있지만 한 4%, 5% 증가를 계속 그 지금 예상을 해요. 그리고 골만삭스 추정에 의하면 올해 배당 증가율이 가장 높을 업종이 은행. 그래서 은행이 이제 뭐 작년 말부터 반등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은행은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3%, 4%씩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 기대이익이 1년에 있다 그러면 3, 4%,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제 오른쪽인데 작년에 대부분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잉여 자금이 있을 때 주주한테 돌려주는 건데 네. 작년 4분기에 돌아섰다. 6% 증가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 자사주로 주주한테 환원을 한다. 근데 다행히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소각을 안 하는 자사주는 오히려 비용만 발생해요. 돈이 묶이는 거니까.
그래서 소각을 해야 그거는 되는데. 반칙입니다, 되게. 그래서 요 매입과 소각은 커플로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 승인을 이사회에 해주면 배임 책임도 물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가 그 실적을 발표할 때 처음 뭐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분기에 50센트,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배당을 한다는 처음이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장하는 기업이 배당을 주면 나쁘게 해석하면 아, 이제 성장이 멈췄으니까 배당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20년 전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은 성장을 안 멈추고 계속 달려왔죠. 근데 이번에 메타가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걸 나쁘게 시장이 안 봤어요. 왜냐면 회사가 너무 좋아지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사주 매입을 작년에 29조 원을 하고 매입 소각을 29조 원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배당을 하겠나. 그래서 이제 하여간 미국은 이사회가 이러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러한 의사 결정을 기본적으로 이 모든 주주를, 그러니까 특정 대주주가 아니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것이 원칙이 확고해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금년에도 한 10조 원 이상 우리 국내에서 미국 투자했다고 하는 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는 나를 주인처럼 대우를 한다. 지금 이제 뭐 그 1인당 노동 생산성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미국에서의 주주 관련한 환원책들이 미국은 워낙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번 1선F 공개 이후에 애플에 대한 매도에 많이들 걱정을 좀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사업 부문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100% 거의 오운하는 그런 사업체들, 국영제, 뭐 철도 사업, 뭐 유틸리티 다양한 거 많잖아요. 뭐 시스캔디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것 종목이 많은데, 이제 압축 포트폴리오 5개가 전체 그 주식 포트폴리오의 50%를 차지하는데, 그게 이제 총, 한 3,500억 달러쯤 되죠. 그 중에서 애플이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실제 애플은 이번에 1,000만 주 팔기 전에는 9억 1,500만 주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 판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애플 주식 전체 들고 있는 거의 시장 가치가 224조 원인데, 이번에 1,000만 주 판 것은 2조 4천억. 근데 이제 1,000만 주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루 애플이 거래되는 거에 한 10%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한 주주가 그 주가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이면 그 종목의 거래량의 한 25%를 사거나 팔거나면 주가 트레이더를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물량도 안 컸고 장기간에 걸쳐서 분기에 매도를 했을 테니까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그 발표가 나서 시장이 좀 놀랐죠. 그래서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 하는 사람들이 코어 종목으로 들고 있어도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버핏은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인가 조금 줄였다가 그 다음에 또 2022년 2분기에 애플이 130달러까지 하락할 때 버핏이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뷰가 변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핏 밑에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 팔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사태를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하여간 올해 금년에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다. 애플이 한 4% 금년 하락했고 그래서 애플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PER 밴드가 30에 부딪히면 주가가 프레셔를 받아요. 그래서 190달러, 200달러 되면 우리 200달러 바로 밑에 갔다가 그때부터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거를 영어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거든요. 뚫고 올라가려면 조금 하여간 무슨 캐탈리스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 많이 들고 있는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한 2% 하락했고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것이 플랫.
올해 주가가 안 움직였고 아멕스는 한 12% 상승했네요. 근데 아게 전반적으로는 주식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시장은 조금 언더퍼폼 한다.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이 장이 급등할 때 자기 종목들은 들어오르고 장이 빠질 때 쫙 오르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죠, 되게. 자, 버크셔 해서웨이 이게 뭐 워런 버핏의 선택인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운용을 하고 있는 뭐 매니저들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큰 규모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픈 AI에서 퇴사를 해서 그분의 행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좀 뛰어난 건지. 그러니까 안드레 카사피라는 분이 안드레 동유럽 카네디언이에요. 근데 실제 수학하고 과학을 그러니까 이분은 유태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원래 옛날에 2차 대전 이전에 동유럽에 엄청 많이 살다가 러시아에 그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왔잖아요. 네. 이분 조상들도 그런 것 같고 37세예요. 되게 젊습니다. 오. 근데 이제 저는 X 옛날 트위터에 이게 제일 위에 떴어요. 어젠가 그제. 그래서 네. 제가 이분을 팔로우하는 걸 이제 알아서 올려줬는데 이분이 그 스탠포드 박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서 AI랑 오토파일럿 비전의 그 총괄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죠, 되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이 테슬라를 작년에 떠날 때 걱정을 했고, 그다음에 AI의 좀 전문가들 아는 분들 후배한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분은 천재지. 거의 뭐 미국에서 제일 1등 네. 그 AI 전문가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스탠포드 박사를 받고 처음에 오픈 AI 갔다가 아마 일론 머스크 공을 엄청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AI 원래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였으니까 눈여겨보다가 테슬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6, 7년 일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 간 거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여기 이제 그 X에 이제 이분이 나 오늘 오픈 AI를 그러니까요. 퇴사한다. 근데 nothing happened. 뭐 특별히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것은 그 NGO거든요. non-profit 비영리인데 지금 이제 샘 알트만이 한국도 다녀갔지만 뭐 수조 원 달러를 유치해서 9천조인가? 예,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못 해요. 그래서 메타랑 구글이 하드웨어를 못 해요. 근데 그걸 두 개 잘하는 데가 애플, 테슬라죠. 그래서 약간 영역이 틀린데 결국 아마 마음이 상해서 떠난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처음 생각한 거랑 틀린 거 아닌가. 사업을 너무 막 네, 그러면 확장하고. 저는 오픈 AI가 반도체 한다는 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하드웨어랑 결이 틀립니다, 되게. 반도체라는 거 자체가 만들어야지 한다고 이렇게 공사무처럼 네, 쭉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겠다는 게 결국은 네. 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퇴사 자체가 일론 마스크랑 맞물려서 또 새로운 뭔가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네. 오픈 AI라는 그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샘 알트만이 영리를 추구하고 사업을 다각화를 한다면 당신 무슨 다른 저 재벌 꿈꾸미가 오너랑 뭐가 재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 얘기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네. 우리가 그 눈여겨볼 그러게요. 되게 아주 그 거물입니다, 진짜. 앞으로 뭐 나가서 혹시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요. 모르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한번 있죠. 행보를 네. 계속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근데 이렇게 그 자기 한 분야의 전문자가 그 전문가가 경영을 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자기 하는 일만 하고 경영자는 해서 따로 이퀄한 전문가인.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이제 메타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메타 이게 재무상태표 최근 거고 제가 빨간 박스를 표시한 것은 작년 12월 말 3분기, 분기, 4분기 결산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총 자산이 2,296억 달러. 이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이 1,530억 달러. 그러니까 빚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매분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요. 작년에도 1년 전체로 200억 달러 이상을 했고 4분기에도 한 60억 달러 이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커먼 스톡
하고 뭐 자본금이죠. 그다음에 잉여금, 그러니까 retained earnings가 820억 달러 retained earnings인데 여기는 자사주 매입 소각한 흔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매입을 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없어져서 영구히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한국은 또 이상한 게 대법원 판례는 자사주 매입한 거가 영어로는 이제 컨트롤 어카운트에서 자본 계정에서 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게 잘못된 판례여서 이게 법조계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코카콜라도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업이 12% 성장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물량은 한 2, 3% 늘고 가격과 프로덕트 믹스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네. 이제 그래서 뭐 이익도 좋았고 그랬는데 코카콜라도 여기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데 아니야.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이 토탈 에코티가 이거 뭐 큰 회사인데 시총이 한 300조 원 넘잖아요. 근데 토탈 에코티 총 자본이 30조 원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자사주 산 거를 계속 그 시가로 그냥 자본 계장에서 빼버립니다, 되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타처럼 그냥 아주 안 보이게 하진 않지만 여기 그 보시다시피 그 트레저리 스톡 자사주를 545억 달러가 여기 이제 반영이 돼 있죠. 컨트롤 네. 어카운트라고 자기 자본 계정에서 이제 상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도 요즘 PBR 대한민국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BR로 보면 10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면 성장주인가 고평가돼 있냐? 이제 그러면 틀린 게 자기 자본이 줄어 있죠. 왜냐하면 계속 상세를 해서 자기 자본을 없앴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증시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PBR은 과거를 보는 거고 그 완벽한 밸류에이션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고 일본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PBR은 backward looking 하는 거기 때문에 증시는 원래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PER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PBR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일본은 이제 그걸 벗어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빨리 그래야죠. 예.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의 밝은 주식시장의 청사진을 위해서 우리 또 한국거버넌스 포럼의 또 회장직도 역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2월 5일이었죠. 그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사에는 너무나 자극적으로 얼마 간다 이런 금액만 너무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관련한 영상이 한 40분짜리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업로드가 돼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올라갔고 네. 이제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전담 우리 유튜브 직원이 없어서 그 이제 아마 이번 주말쯤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2월 1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의 고다이다라상 일본에서 최고의 거버넌스 액티비스트 전문가예요. 35년만 이거 취재했던 일경 니케이의 기자인데 그분 네. 모시고 직접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본 그 일간지들 중에서 아마 경제지 중에서 일본 가서 직접 취재한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듣고 뭐 꽉 찼어요 이미.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고 네. 공무원들도 다 오시라고 제가 직접 했는데 올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얘기 좀 들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 이제 우리 거버넌스나 여러 가지 주주 환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는데 열심히 또 함께 봉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네, 이남 봉사죠. 교수님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